최고의 뉴스, 강한 분석,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예, 갑자기 찾아온 한반도의 봄, 평화의 물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입니다.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 연결해서 최근에 남북관계 그리고 민화협의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 토대가 됐길래 가능했다고 보는 게 이제 당연한 분석인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그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일단 북미 양측이 예. 비핵화의 대원칙에 합의를 하고 양국이 서로 이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이 또 방금 발표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친서문제.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죠. 네. 예,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는 한 비핵화 이 과정이 실무적으로 조금 더디게 되더라도 네. 작년에 이 어두웠던 대결 구도, 그 갈등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아하,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인지 우리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시민단체가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 이걸 출범시키셨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예. 국회 앞에서 서명운동도 벌이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조직하신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4.27 판문점 선언을 이제 국회에서 예. 비준 동의해야 한다. 그렇죠. 확실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78%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면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 못지않은 네. 정말 압도적인 지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국회에서는 아직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해서 예. 6.15, 14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못 만들어서 그렇죠. 네.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네. 이 남북 간에도 확실히 해두고 전 세계에도 보여주자.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우리 남북 간에라도 뭔가 확실하게 이 장치를 마련하자 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준 동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국민적인 지지도 있으니 얼른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요즘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 협력하고 개성공단, 철도 개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경제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미국 측이 예. 이 대체로 상황 파악을 예전보단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제가 그들이 판단 잘못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 국내 언론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탓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 일부 완화조차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랬었죠. 그렇게 네. 나가는데 네. 그럼 그것은
북한이 완전히 항복을 먼저 하라는 소리고 예.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게 협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네. 이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핵탄두, 뭐 ICBM 이 정도를 요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제재의 일부 완화라도 있어야 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북한이 오히려 제재 완화를 좀 해주면 네. 지금 우려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비핵화를 더 빨리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가 들어가고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예. 경제 발전이 시작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전쟁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하고 민간 교류 차원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민화협이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하고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공동으로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의장님이 방북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좀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산림 녹화 부분은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정부나 지자체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네.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그 유골 봉환 사업은 네.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예. 이제 그런 일에 과거에 애쓰셨던 분들에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추진을 하다가 네. 금년에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방북을 구상할 때 이것을 남북한이 같이 한다면 네. 이제 과거사를 바로잡고 또 우리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했는데 네. 이제 북측에서 서면으로 환영한다, 같이 예. 하자 이런 제안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서 예. 문서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그게 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네.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 유골 봉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일해주신 네. 한일 그리고 뭐 민단 조총련까지 모셔서 또 가능하다면 북한의 대표까지 초청을 해서 네.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민족이 다 합심하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의장님은 언제 제안하시고 언제 답을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다 이루어진 일인가요? 예. 뭐 한 두어 달 전에 제안을 했고, 예,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네. 이제 본격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16일 날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일정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가시면 이 사업 외에? 예, 뭐 그동안에 보면은 민간 교류 같은 것을 할 때 네. 이제 북측하고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네. 연락이 되더라도 이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금방금방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북 정부 간에도 뭐 공동 연락 사무소도 열고 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좀 더 손쉽게 연락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산림 녹화 사업을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 외에 민화협에서 또 추진하거나 추진을 계획하시는 사업이 또 있나요? 뭐 이 북측과 협의를 해봐야 어떤 것이 가능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뭐 모든 것을 구상하는 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철도 복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더 이상 북쪽이 막혀버린 섬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네.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북경에서 또는 뭐 중국 다른 곳에서 예. 기차를 타고 북을 지나서 서울까지 오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재밌겠습니다. 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네. 가능성이 뭐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